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면서 퇴직한 공무원이 차린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 대표는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도박장 운영과 횡령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논란이 더 큽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수거한 건설 폐기물이 마당 가득 쌓여 있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재작년 6월 문을 연 이후 서귀포시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 가운데 30%를 따냈습니다. 서귀포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가 50여인 곳은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맡은 셈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이제 받을 때 보통 그 시청에서는 이제 그 신생 업체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 좀 도와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 문제는 이 업체가 퇴직한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점. 업체 대표인 43살 양모 씨는 2010년 8월부터 서귀포시청에서 관급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면서 옷을 벗었고 1년 만에 공사를 주던 책임자에서 공사를 받는 업체 대표로 변신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서귀포시로부터 9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93%가 수의계약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일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사 장소 있지 않습니까? 공사 장소하고 업체하고 가까운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관피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지역 영세업체들까지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을 구체화할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새 도정준비위원회의 정책 과제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 공약실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이 위원장인 공약실천위원회는 분과별 논의와 워크숍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세부 실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공약 실천의 구체적인 최종적인 판단과 그 실현에 대한 로드맵은 가급적 도정에 충실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도정 준비위가 제안한 123개 정책 과제를 공약 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으나 제주도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논쟁과 그리고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확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우리 각 분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10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새도정 준비위 출신 위원들은 협치를 모토로 내건 원희룡 도정이 인수위 정책 과제를 배제하는 건 협치가 아닌 관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입으로 된다 안 된다는 얘기부터 오늘 결정 나오는 게 전 관치라고 봅니다. 이거 협치를 해야죠. 원 지사께서 새도정 준비위원회에서 받아들인 제안이든 그것을 수용하는 건 공약 사업이 안 되느냐? 우린 된다고 보는 것이고. 협치를 모토로 내건 원희룡 도정이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일면서 내실 있는 공약 실천 계획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모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어제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 내에서 6명, 도 외에서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다음 달 임명하게 됩니다. 장마와 무더위 탓에 주택가에 말벌과 뱀 출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심코 건드렸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현관 앞에 놓여진 장화 사이로 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뱀을 잡아 비닐에 집어넣습니다. 집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거 봐봐 이거 뱀 봐봐 이거. 아빠 이제 우리 나가. 잘못 사갔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산란기에 들어선 말벌도 활동이 왕성합니다. 렌터카 회사 차고지 내에 말벌이 집을 지었습니다. 벌들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벌집을 제거하는 것 역시 119 대원들의 몫입니다. 말벌은 한번 쏘이면 쇼크사도 일으킨다고 해서 밖으로 못 나왔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고 오시게 된 거죠. 119에 신고된 주택가 말벌과 뱀 퇴치 신고는 이번 달에만 7건. 말벌이나 벌집을 발견하면 일단 신고하고 만일 벌에 쏘였다면 손톱이나 얇은 카드로 벌침을 제거한 뒤 식초나 레몬 주스 등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향수를 뿌리다든지 밝은 옷에 입었을 때는 달려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 주시고 발견되면 즉시 119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다면 뛰지 말고 제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하며 얼굴과 목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이 제주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50년 전 문을 연 제주 민속박물관인데요.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4년 전국 최초로 등록된 사립박물관인 제주 민속박물관.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박물관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50년 전 박물관을 세우고 제주 관련 유물과 자료들을 모아온 진성기 관장. 보다 체계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학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과 녹음 자료를 포함한 3만여 점을 모두 제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여서 많은 제주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 관장이 민속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부터 16세기 제주의 명당 자리를 표시한 영주 영도초부터 시작해 보물급 자료들도 진 관장의 두 손으로 모은 유물들입니다. 백과사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쪽을 펼치고 음미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분에서 마을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이제 여러 우리 후배들은 내가 그 어려웠던 그 전체를 다시 밟지 않게 돼서 좋고 100여 개가 넘는 당신석을 하나하나 복원하는 등 제주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 걸어온 50년의 여정. 이제 지역사회가 그 길을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오전 한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내외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어제보다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청판하게 현재 기온 2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도 낮부터 점차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뇌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요.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기온이 꾸준히 오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정화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제주도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제주도 조직 개편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되는 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립무용단은 오늘 저녁 8시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공연을 펼칩니다. 제주 아동 후원단체인 여행과 치유는 오는 9월 20일까지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에서 중산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제주 한국화협회전이 다음 달 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며 한국화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제주대 미술학과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제주 작가들로 구성된 바란 그림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정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제주사랑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진작가 서재철 씨가 구자읍 송당리 높은 오름과 주변 풍경을 담은 사진집 높은 오름을 발간했습니다.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마련 전시회가 다음 달 31일까지 서귀포시 왈종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정륜로 3길에 있는 대한-CNT 주식회사는 토목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3국에 5,3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고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20억 원을 들여 제주 미래 비전 계획 수립 학술 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와 세계 환경 수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등 분야별 제주 비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제주 여건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이 필요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 미래 비전이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보다 높은 상위의 지침적 성격을 가진다고 제주도가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 MBC는 협약을 맺고 제1제주인 1세대를 돕기 위한 방송 모금을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모아지는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제주인 1세대의 생계비와 고향 방문 비용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모금은 사랑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특별 생방송은 다음 달 26일 제주 MBC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오늘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대행진은 기억하자 저항의 역사,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를 슬로건으로 300명가량이 참석해 도청에서 항파두리, 새별 오름을 거쳐 화순 강정마을까지 도보로 진행됩니다. 특히 첫날 행진에는 강우일 주교가 동행하며 해외에서 제주를 찾은 평화활동가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원은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